심리조종의 네 가지 끈앞을. 심리조종의 네 가지 끈앞을은 유혹, 피해자 행세, 위협, 죄의식 조장이다. 첫 번째, 유혹. 심리조종자는 솔깃한 약속들을 남발한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중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병적일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약속을 지키는 편이다. 심리조종자는 정반대다. 심리조종자는 당신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을 것처럼 군다. 심리조종자는 당신의 드림캐쳐로 보이려고 애쓸 뿐이다. 심리조종자가 자기 뜻대로 당신의 꿈을 납치했다면 이제 당신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것이다. 정신적 과잉활동이는 진실하다 못해 속이 투명하게 내비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의식구조가 쉽게 파악이 되고 꿈, 가치관, 신념 등도 쉽게 알아낼 수 있으므로 어떻게 유혹해야 할지가 금세 보인다. 드림캐쳐보다 훨씬 심각한 수법이 있다. 심리 조종자들이 유혹 단계에서 아무렇지 않게 구사하는 모방이다. 와, 희한하네. 나도 그렇거든. 나도 그 영화 진짜 좋아해. 세상에, 네 말이 맞아. 나도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 내가 하려던 말이 바로 그거야. 심리 조종자의 합법은 이런 식이다. 모방은 단순하지만 가공할 만한 위력을 지닌 무기다. 특히 남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쓸쓸함을 자주 느끼는 사람, 혼자서만 다른 별에서 떨어진 것처럼 왠지 자신은 남들과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이 무기는 치명적이다. 심리 조종자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당신은 드디어 동족을 만났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나를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 줄 것 같아. 심리조종자는 당신의 꿈을 포착하고 당신을 모방할 뿐이지만 당신은 간절히 기다려온 베스트 프렌드, 소울메이트, 멘토, 동역자를 드디어 찾았다고 믿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론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상대가 먼저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두자. 이 사람은 어떤 점이 나랑 같지? 보다는 이 사람은 어떤 점에서 나와 다르지? 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말보다는 행동을 잘 보자. 두 번째, 피해자 행세. 심리조종자는 여러분과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자신이 큰 불행을 겪었거나 운이 지독히 나쁘거나 박해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 애쓸 것이다. 그 사람의 목표는 당신의 마음을 자극해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가 지구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척, 팔자가 더럽게도 사나웠던 척, 나쁜 사람을 만나 인생이 꼬였던 척, 지독히도 힘든 척 하는데 늘 자기 탓이 아니라 남 탓이다. 그들은 늘 하소연을 한다. 수도꼭지 돌리듯 마음만 먹으면 당장 눈물을 쏟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희한하게도 그들은 늘 자기 불행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언제나 남들이 죽일 놈, 죽일 년이다. 선량하기 짝이 없는 당신은 측은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여러분은 쓸모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세상을 구하고 싶은 욕구가 큰 사람들이다. 심리조종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활성화하려는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당신의 이런 욕구다. 누구나 삶은 녹록지 않다. 저마다 제 몫에 골치 아픈 문제거리와 애끓는 아픔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 걱정 근심이라고는 모르고 살아왔을 법한 사람인데 막상 속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막힌 사연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도 정작 그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늘 올곧고 차분하고 명랑하지 않은가. 정말로 큰 아픔은 말이 없다고들 한다. 이와 달리 심리조종자의 아픔은 아주 시끄럽다. 실제로는 이게 가장 큰 차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아픔이 있어도 크게 티내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지만 심리조종자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극적으로 가장하고 우는 소리를 하면서 타인에게 은근슬쩍 책임을 떠넘긴다. 세 번째, 위협. 위협은 은밀하게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는다. 위협의 목적은 당신이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심리조종자는 초조하고 조급하고 짜증을 잘 내고 남에게 스트레스를 잘 주지만 본인 역시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처럼 보인다. 심리조종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당신에게 충분히 압박을 가하고 난 후 휘파람을 불며 그 자리를 뜬다. 유혹 단계가 지나갔다면 초반에 당신에게 바치던 칭찬과 찬사는 비난과 조롱으로 변하고
그 강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당신은 점점 그의 판단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게 될 것이다. 당신이 반발하면 심리조종자는 다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판하는 거라고 응수할 것이다. 평생 어리석고 못난 부정형제처럼 살고 싶으면 그래라. 너만 손해지. 라는 식으로. 자기는 당신을 조롱하지 않았다며 농담도 못 받아들이냐고 할 것이다. 심리조종자는 잘 삐친다. 그게 그 사람 취미다. 벼랑간 정색을 하고 입을 꾹 다문다. 그러면 분위기가 무거워진다. 심리조종자는 말없는 비난의 화살들을 쏘아댄다.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심기가 상했는지 짐작하고 알아내는 것은 당신 몫이다. 나중에 그는 발작이라도 하듯 분노를 쏟아내고 한바탕 난리를 친다. 다시 한번 기억하자. 심리조종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얼굴에서 저 얼굴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그는 자기가 어느 선까지 막 나가도 되는지 어느 시점에 멈춰야 하는지 귀신같이 깨고 있다. 견디기 힘든 토라짐과 분노 발작은 다소 위장된 보복으로 차츰 발전할 것이다. 이걸 해독하는 것도 당신 몫이다. 심리조종자는 사근사근한 가면과 성난 얼굴을 수시로 오가며 당신을 조련한다. 당신은 그 사람이 화내고 난리치는 상황이 두려워져 점점 더 살얼음판 걷듯 조심스러워진다. 매사에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하고 반응을 예측하려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애쓴다. 심리조종자는 당신이 마음 깊숙이 묻어둔 무의식적인 두려움이나 비이성적인 두려움 또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자극할 줄 안다. 상처 입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부당한 처사를 하거나 무능한 존재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거절당하거나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까지. 당신이 기울이는 노력이 무색하기도 험악한 상황은 점점 더 발생하고 괴로움의 강도 역시 높아진다. 긴장된 분위기나 갈등을 특히 못 견디는 당신에게는 평화와 조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숨쉴 만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으로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매우 고분고분한 사람, 늘 지나치게 상대에게 맞춰주는 사람이 된다. 당신의 복종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당신의 털을 닦아놓을수록 상대는 더 멀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위험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심리조종자와의 관계에서 이 말은 특히가 일리가 있다. 당신이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밀고 나가지 않는 한 심리조종자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언제가 됐든 조만간에 자기 주장을 펼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그와 동시에 그 사람의 가면이 떨어져 나가면 진짜 본성이 보일 것이다. 당신 눈으로 보아도 믿을 수 없는 본성. 심리조종자는 잔인하고 질투가 심하고 미움이 많고 심보가 고약한 사람이다. 그의 위협은 간접적일 때가 많다. 그렇지만 상상력이 풍부하고 생각이 너무 많은 당신의 두뇌가 나머지를 알아서 한다. 당신은 그동안 일어난 어떤 사건들이 우연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심리 조종자는 수동적 공격성을 띈다. 달리 말하자면 상당한 공격성을 잘 은폐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인 척 더럽히고 망치고 부러뜨리고 망가뜨리고 잃어버린다. 그 사람의 부주의나 섣부른 짓 때문에 당신만 손해를 보는 것이다. 심리조종자는 더 위험한 짓도 저지를 수 있다. 당신을 아무데나 버려놓고 가고 당신을 차에 태운 채 트럭으로 돌진하는 신용을 하고 당신 머리를 향해 물건을 던지기도 한다. 그러면서 당신이 너무 겁이 많고 과보호를 한다고 비난한다. 죄의식 조장. 네 번째 끈앞풀은 죄의식 조장이다. 그 사람 입에서는 결코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잘못은 눈꼽만큼도 없다. 늘 남들이 잘못한 거고 특히 당신이 제일 잘못했다. 절대 불변의 도식은 다음과 같다. 당신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거잖아. 이 메커니즘은 당신이 자기 행동을 심리조종자의 반응과 스스로 연결해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사람에게 더욱 유리하다. 죄의식 조장이라는 끈앞풀이 이중제약을 끌어들인다. 미국의 펠로알토 학파가 발견한 이중제약은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는다. 당신이 하양이라고 말하면 깜장이라고 했어야 한다고 비난하고 반대로 깜장이라고 말하면 왜 하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비난한다. 간단하다. 당신이 뭘 하든
그걸 하면 안 된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양심적인 사람, 일을 잘하고 싶은 사람, 뭔가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 제의식을 조장하기는 아주 쉽다. 심리조종자는 이 빈틈을 이용할 줄 안다. 더는 조정당하고 싶지 않다면 확실하게 이 끈아풀 네 가닥을 끊어내야 한다. 끈아풀 네 가닥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호가면 가면, 듣기 좋은 말, 속빈 강정 같은 약속에 더는 넘어가지 마라. 오직 사실과 행동에 비추어 사람을 판단하라. 관계의 백지수표를 끊어주지 마라. 두 번째, 못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혼동하지 마라. 아무리 모진 불행을 겪었어도 절대 남에게 못되게 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남에게 못되게 굴면서 흡족한 사람이 있다. 세 번째, 자기 주장을 차분하게 펼치는 연습을 하라. 네 번째, 이제 남의 행동에 책임감을 느끼지 말자. 심리 조종자와의 평온한 인간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라. 무엇보다 당신에게 함부로 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당신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